두 번째 자료 프린트물. 20년, 21년, 22년 변시, 행시 이런 거 하려고 하고 인터넷에 제가 올리고 있어요. 우리는 수업 중에 다 할 거니까. 그 전 것도 다 할 거야. 3페이지 변시, 20 변시인데 질문을 먼저 읽으라고 했죠. 4번만 써보세요. 4번. 3번은 올해 이노무 기출이야. 사 번은 연기만 들었어도 쓸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사안 해결만 쓰라는 뜻이야. 자기가 일단 써보세요. 자기가 연기만 들었어도 가능한 어떻게든지 써보시고 쓴 다음에 뒤에 제가 이 문제 소재 쓰고 그러니까 논문형하고 좀 다른 점이 사례형은 문제 소재와 사안 해결이니까 일반론은 다 기본서에 있으니까 문제 소재와 사안 해결만 써드리는 거예요. 제가 쓴 거하고 좀 비교해 보시고 내가 어느 부분이 좀 부족한지 자꾸 이렇게 피드백 하시는 용도로 활용하시면 돼요. 완벽하지 않아도 돼. 질문을 항상 먼저 읽으라고 했죠. 사 번만 쓰라고 해서 3번은 안 배운 부분이기 때문에 연기만 드신 분은. 같이 볼까요? 자, 3번. 난민 인정 거부 처분 후 A국 상황이 변경됐을 때 변화된 상황을 이유로 해서 법원이 거부 처분 후 그다음에 법원이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거부 처분 후 법원이 거부 처분의 적법 여부를 달리 판단할 수 있는지. 이거는 위법 판단의 기준시가 쟁점인데 위법 판단의 기준시는 여기 난민 인정 11월 26일 날 거부 처분 후 처분설은 요 처분 당시의 법과 사실을 기초로 판단한다. 이게 처분설이에요. 근데 거부 처분 후 예컨대 그 다음에 19년 10월 1일 날 판결을 한다고 할 때 요 판결 당시에 법과 사실에 의해서 판단한다. 그러니까 이제 판결설인데 처분설과 판결설의 차이점은 처분 후 판결 사이에 법이 개정되거나 사실관계 변경이 있을 때 이때가 실익이 있는 거예요. 실익. 지금 요 거부 처분 후에 갑의 국적국의 정책성이 변경된 거죠. 그건 사실관계 변경이라고 해요. 사실관계 변경. 판결 사이에. 그러니까 이 변경된 사실관계를 고려해서 법원이 처분의 위법 여부를 달리 판단할 수 있느냐. 즉 처분설에 의하면 달리 판단할 수 없다죠. 왜냐하면 처분 당시에 존재하는 법과 사실만으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거부 처분에 발생한 사실이니까. 근데 판결 시설에 의하면 요 변경된 사실도 판단 기준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고려해서 달리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있다. 처분설에 의하면 달리 판단할 수 없다. 판결설에 의하면 달리 판단할 수 있다. 왜냐하면 판결 당시에 법과 사실 중에 사실에 해당하는 것이잖아. 거부처분은 언제 있었냐면 그 지문에서 4분의 3, 3분의 2 정도 지점에 출입국 당국은 18년 11월 26일 갑에 대해서 난민 인정 거부처분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11월 28일 거부처분 취소성을 제기했다. 이제 요게 3번, 4번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4페이지를 보시면 물음 3. 자, 주의할 거 맨 위에 1. 이기는 많은 시간 들이지 않도록 쟁점 파악과 사안 해결의 목표이므로 문제 소재와 사안 해결만 잘 쓰려고 노력하세요. 요 문제, 제가 별도로 드리는 보너스 문제의 경우에는 목차를 막 풀로 달려고 하지 말고 문제에 익숙해지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제 예시답안을 먼저 보고 암기하시면 절대 실력이 늘지 않으니까 꼭 스스로 작성을 먼저 해주세요. 먼저. 틀려도 좋으니까 먼저 한 다음에 예시답안으로 꼭 피드백해라. 피드백이 뭐야? 좀 더 내가 부족한 부분을 메꿔라 이 말이야. 그래서 물음 3은 노무사 이 기출에 됐는데 문제 소재는 첫 번째로 거부 처분 후 정책 상황 변화는 사실 상태 변경을 이유로 달리 판단하는지 묻고 있으므로 위법 판단의 기준시가 문제된다. 이렇게 쓰는 거야. 왜 문제된지를 탁 써줘야지. 그 다음에 사안 해결 동그라미 1설 처분설에 의하면 처분 시의 법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하므로 거부 처분 후 이 사실 상태 변경은 기준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제 질문에 맞게 이게 논리 따라서 이제 결론 써준 거예요. 따라서 달리 판단할 수 없다. 이해 가시겠어요? 다시 앞으로 와서 3페이지 물음 4. 갑의 난민인정 거부 처분 지금 취소송 제기했죠? 소송 중 잠정적으로 나왔네. 잠정적으로. 아이 쉽다 쉬워. 잠정적으로 갑의 권리를 보존할 수 있는 가구제도 나왔네. 가구제. 잠정적이나 가구제나 똑같은 거잖아. 가구제 수단을 검토하시오. 그럼 현행법에 있는 것부터. 현행법에 가구제 23조 2항 이하에 뭐가 있죠? 집행정지가 로마자 2야. 근데 그걸로 안 되면 로마자 3번에 뭐지? 8조 2항을 준용해서 가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이거라고. 로마자 2번은 집행정지. 로마자 3번은 가처분. 이 사안으로 이제 포섭을 하면 거부처분 취소송 제기하면서 갑이 이제 집행정지를 신청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행정지와 관련해서 집행정지 요건이 처계적이본 회계인 공인데 거부 처분이 집행정지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배웠었죠. 판례는 긍정설이야 부정설이야? 부정설. 그 다음에 긍정설도 있고 그 다음에 예외적 긍정설도 있고 이건 나중에 또 정리하니까 부정설 원칙 부정설의 근거는 뭐냐 23조 6항에서 3조 1항만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반복금지 의무만 준용하고 있으니까 3조 2항의 재처분 의무는 준용되고 있지 않아서 3조 2항의 재처분 의무는 준용되고 있지 않아서 임시 처분이 나올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거부를 없애면 거부가 없어져서 요 난민정 신청 시 상태로 복귀함에 불과하므로 실익이 없다. 그래서 부정하는 설이 판례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사안의 임시 수익적 처분이 뭐야? 여기 난민 인정이 수익적 처분이야. 난민 인정이. 수익적 처분을 거부한 거니까. 임시 난민 인정이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난민 인정이 나올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임시 난민 인정. 임시가 가잖아. 가. 난민 인정이 처분이잖아. 처분. 가처분. 그러니까 현행법의 집행정지로 안 되니까 가처분이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이 사안의 가처분이 뭐라고요? 임시 난민적 처분이 가능하냐. 8조 2항에 따라서 민사 집행법을 준용해서. 판례 긍정설이야 부정설이야? 부정설. 근데 예외적 긍정설 현행 집행정지로 구제가 안 되죠. 그런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 두 가지 요건. 사건의 성수성과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발생의 우려가 이제 지문에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게 있다면 가능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가능하다는 말 뒤에 무엇을 받아서 임시 난민적 처분을 받아서 이게 나와줘야 돼. 그래서 4페이지 보시면 3분의 2점의 물음 4. 특이급이야, 특이급. 가구제 특이급이야. 소송이든 심판이든. 문제 소재에서는 1번 집행정지의 경우, 2번 가처분의 경우 이렇게 딱 써줘야 돼. 집행정지의 경우 핵심이 뭐야? 거부 처분이 집행정지 대상이 될 수 있는지. 2번 가처분의 경우 8조 2항에 의해서 갑이 임시 난민 인정 처분을 받아 본질적인, 임시적이지만 본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이 문제 취지는 임시 난민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그걸 써봐라 이 말이야. 사안 해결 1번 집행정지의 경우 3설 예외적 근저설에 의하면 사안은 예외적인 경우, 즉 갱일이가 아니다. 갱일이가 아니다. 그래서 따라서 거부 처분을 정지시키더라도 재처분 의무가 인정되지 않아 갑에게 임시 난민적 처분이 발령될 수가 없고 거부 처분이 있기 전인 신청 시의 상태로 될 뿐이어서 이게 논리잖아요. 논리. 갑의 손해 발생을 방지할 실익이 없으므로 여기까지가 논리. 인정되지 않는다. 단순하게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쓰면 안 돼. 그럼 이걸로 안 되니까 이번에 가처분의 경우 3설에 의하면 사안은 집행정지로 구제가 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이다. 이거 쓰고 그 다음에 두 가지 요건이 뭐야? 사회, 사건의 성수성,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발생의 우려 이런 사실관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있다면 가정적으로. 그 다음에 갑은 가처분을 신청해서 인용결적으로 뭘 받아서? 임시 난민 인정 처분을 받아. 이게 중요한 거지. 그 다음에 임시적이지만 본질적. 이게 중요한 거지. 딴 사람 안 쓴다 이 말이야. 만약에 허가 신청했으면 뭐라고 써야 돼? 임시 허가를 받아. 특허 신청했으면 임시 특허를 받아. 이게 나와줘야 돼. 면허 신청했으면 임시 면허를 받아. 여러분들이 자동차 운전을 하면 임시 면허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임시 등록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차, 임 이렇게 써 있는 거 번호판에 봤죠? 그런 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문이 엄청 길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문제는 어디에 있다? 쟁점은 마지막 질문에 있어요. 마지막 질문에. 마지막 질문을 먼저 항상 읽어야 돼. 읽고 나머지 위에서 스킵해 오면서 핵심되는 부분만 체크를 해 가면 돼. 근데 그거는 실력이 있어야 정확히 빵빵 가능하니까 지금 일기 단계에서 내가 왜 못 찾지? 이렇게 자책할 필요가 없다고. 그냥 자꾸 문제에 익숙해지면 되는 거예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무사님